안녕하세요. 카메라 설명해준 남자 김현수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소니 α7M5, α7R6를 빨리 구입할수록 이득인 이유 5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데이터 저장입니다. 여러분의 저장 공간은 안녕하십니까? 사실 저는 이런 웨스턴 디지털 하드라든지 SSD를 굉장히 많이 쟁여놨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SSD랑 하드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저도 이제 쟁여놓은 걸 거의 이제 소진했을 만큼 요즘은 핫딜도 없고 뭐 가격이 정말 막 15년 전 출시됐을 때의 가격으로 가버렸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저장 공간 아까워서 사진과 영상을 안 찍자니 그 사이에 우리 아이들은 더 빨리 커버리고 또 이 아빠의 마음에서 이왕이면은 좀 고화질로 영상이나 사진을 남겨놓고 싶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그냥 있는 거 다 뜯어서 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굉장히 좀 걱정되었던 부분이 이렇게 카메라가 점점 고화소로 가고 또 연사도 빨라지다 보니까 점점 촬영하는 이런 데이터의 양이 많아지는데 이거를 내가 어떻게 다 감당할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걱정을 소니가 해결해 줬습니다. 바로 α7M5하고 α7R6에 새롭게 탑재된 새로운 RAW 포맷입니다. RAW의 경우에는 기존의 비압축, 무손실 압축 이렇게 세 가지를 지원을 했었는데 이번에 M5가 출시되면서 압축인데 HQ라고 하는 압축이 새로 생겼어요. 그리고 그게 R6에도 적용이 됐는데 고효율 압축 RAW인 거죠. 근데 이게 어떤 매력이 있냐면 기존에는 뭔가 RAW가 뭐 컬러가 많든 적든 예를 들어서 R5를 기준으로 하면은 6000만 화소다 그러면은 비압축은 그거의 2배니까 뭐 120메가 그리고 압축은 60메가 그리고 무손실 같은 경우는 뭐 한 75메가 요 정도의 용량을 보여줬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M5랑 R6에 처음 적용된 압축 HQ RAW는 용량이 압축보다 더 적어요. 그러니까 R6가 나왔으니까 이게 기존의 상식이면은 이게 만약에 비압축을 지원하면은 거의 뭐 한 140메가 그리고 무손실은 뭐 한 90메가 그리고 압축이 한 70메가 요 정도 나와야 됐는데 이 R6에는 비압축이 사라졌거든요. 그래서 무손실과 압축과 압축 HQ가 있는데 여기서 무손실과 압축 RAW는 기존과 거의 비슷한데 이 압축 HQ라고 하는 게 용량이 굉장히 적어졌다라는 거죠. 무손실은 기존이랑 비슷한데 압축 HQ가 생기면서 압축 HQ랑 압축 RAW가 좀 완전히 다른 알고리즘으로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R6가 6680만 화소인데 오히려 RAW의 용량이 α7R5보다 더 적습니다. 당연히 무손실 같은 경우는 R6가 용량이 더 큰데 압축 같은 경우는 컬러 이미지를 기준으로 했을 때의 이 R5 같은 경우는 약 한 65메가 나오거든요. 근데 R6는 한 45메가 나오고요. 여기서 압축 HQ를 쓰면은 약 한 44메가 나와요. 근데 이게 컬러가 많을 때 기준이에요. 기존의 센서들은 컬러가 많건 컬러가 없는 흰색이나 블랙의 이런 단색이든지 간에 용량이 기본적으로 그 화소만큼 나왔다라는 거죠. 근데 R6 같은 경우는 컬러가 많으면 데이터량이 많으니까 용량이 압축 로우 기준으로 한 45메가 나온다라고 치면은 이게 R5보다 한 3분의 1 정도가 더 적은 용량이거든요. 화소가 높은데 풀 컬러 기준으로 R5보다 용량이 한 3분의 1 줄어들고 만약에 이 사진의 컬러가 좀 적으면 그래서 블랙 이미지를 촬영을 하면은 R6는 압축 HQ가 한 7메가 그냥 압축이 한 8메가 나와요. 근데 R5는 그래도 60메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컬러가 많은 풍경이나 이런 거는 당연히 용량이 뭐 한 45메가 정도 나오겠지만 공연처럼 어두운 곳에서 특정한 뭐 배우나 가수들에만 이렇게 빛이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은 용량이 엄청 적게 촬영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인 데이터가 있는 만큼 용량이 차지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풀 컬러를 기준으로 해도 화소가 높은 R6가 R5보다 더 적은 용량이기 때문에 이게 적용된 M5랑 R6를 사용하시면 실제 촬영하는데 소모되는 이 저장 공간의 용량을 훨씬 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같은 메모리 카드 기준으로 촬영을 하는 게 R5보다 R6가 더 많이 찍고요. M4나 C2보다 같은 화소인 M5가 훨씬 많이 찍는다라는 거죠. 근데 메모리도 그런데 그거를 나중에 컴퓨터로 저장하려고 하면 이런 하드나 SSD의 공간이 또 필요하잖아요.
그런 저장 공간 자체가 정말 비약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요즘같이 SSD랑 하드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추세에서는 이거 M5랑 R6 쓰면은 정말 못해도 용량이 한 3분의 1 정도 더 줄어들기 때문에 요거 좀 촬영량이 많은 사진가나 영상 촬영자 같은 경우는 하드랑 SSD 구입하는 데 드는 비용이 이 카메라를 사는 비용보다 더 들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데이터를 좀 많이 저장하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장기적으로 SSD랑 하드를 사느냐 아니면 카메라를 기변해서 원본 소스의 용량을 줄이느냐를 이제 고민하시면 되겠죠. 근데 이게 단순히 용량을 줄인 게 아니라 소니에서 이 알고리즘을 완전히 바꿔가지고 꼭 필요한 데이터는 살리면서 중복이 되는 데이터들은 좀 줄이는 방식을 적용해가지고 퀄리티는 좋은데 용량은 줄어드는 이런 아주 합리적인 방식의 로우를 만들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모든 촬영을 압축 HQ를 쓸 것 같아요. 이 언패킹 때도 한번 살짝 다뤘던 내용인데 압축 HQ가 좀 손실이 많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 손실은 정말 격하게 촬영했을 때도 느끼기가 쉽지 않은데 용량 차이는 정말 격하게 체감이 되기 때문에 이 R5 비압축 한 장 찍을 공간에 R6는 압축 HQ로 3장 찍으니까 저장 공간이 고민되시는 분들은 M5하고 R6를 정말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사전 캡처와 30연사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M5하고 R6 같은 경우는 RAW 용량이 줄어들었잖아요. 근데 그래도 연사가 30연사까지 빨라졌기 때문에 이게 연사를 날리다 보면 데이터 차는 속도가 진짜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M5하고 R6에는 기존의 알파 1 마크 2나 알파 9 3처럼 적층형 또는 글로벌 센서에만 적용되었던 사전 캡처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알파 7 시리즈 중에서는 최초거든요. 이게 부분 적층형이랑 풀 적층형이 들어간 센서라서 가능한 건데 뭐 스포츠나 동물, 공연 요런 거 찍다 보면은 언제 중요한 일이 발생할지 몰라가지고 그 연사를 정말 계속 날리고 있어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정말 메모리도 계속 차고 나중에 그거 지우려 그러면 일이거든요. 근데 사전 캡처 기능이 들어있어서 버퍼에 저장하고 있다가 중요한 순간이 발생하면 그걸 보고 그 다음에 셔터를 누르면 이전에 지나간 시간들이 저장이 되니까 딱 필요한 순간에만 맞춰서 촬영하는 게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전에도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제가 알파 1 마크 2나 알파 9 3를 쓸 때 고속 연사를 많이 안 쓰고 가장 느린 5연사를 쓴다라고 했거든요. 왜냐면 초점이 나갈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느린 연사로도 충분해 이런 생각이었는데 사전 캡처 기능을 쓸 때는 이게 5연사로 하면 안 돼요. 최대까지 연사 속도를 끌어올려야 하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이 드라이브를 바꿀 수는 없잖아요. 이럴 때는 입력 연사 부스트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입력 연사 부스트를 쓰면은 평상시에는 내가 느린 연사로 촬영을 하다가 사전 캡처 기능을 킬 때만 순간적으로 연사 속도를 부스트 시키면 딱 필요한 순간만 30연사로 되고 그 다음에는 다시 느린 연사로 돌아가면 되니까 그거를 버튼 한 번을 눌러서 빠르게 토글하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순간만 딱딱 골라서 찍는 게 가능해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요즘은 정말 메모리 카드의 가격이 금값입니다. SD 가격 한번 검색해보세요. 예전에 정말 부담없이 막 질렀던 SD 가격이 요즘에 중고장터에서 굉장히 귀한 몸이 되셨습니다. 그 정도로 메모리 가격이 많이 올라가서 메모리의 수명도 관리하셔야 되잖아요. 그럼 그거를 연사를 많이 날리면 날리는 만큼 그만큼 메모리의 수명이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사전 캡처를 사용해서 불필요한 컷을 줄임으로 메모리의 수명을 늘리고 이걸 왕창 찍어놔서 나중에 컴퓨터에서 셀렉하면서 잠 못 자고 고생하느라 내 수명이 줄어드는 걸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메모리의 수명과 나의 수명을 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큰 강점이 있는 카메라가 아닐까 싶습니다. 과거가 일단 찍고 나중에 고르자의 시대라고 하면은 요즘은 필요한 것만 딱딱 집어내는 시대입니다. 세 번째는 아름다운 보케 표현과 중고 가격 방어입니다. 기존에 기계식 셔터 기반의 카메라들은 전자선막 셔터라는 걸 쓰다 보니까 이게 다른 때는 좋은데 셔터 스피드가 너무 빨라지다 보면은 보케가 있는 환경에서 보케 잘림이 2000분의 1초 정도에서 발생을 했거든요. 그게 싫으면 전자선막 셔터를 끄거나 아니면 전자 셔터를 쓰거나 이래야 되는데 전자 셔터를 쓰자니 센서 스캔 속도가 느려서 왜곡이 발생하고 전자 선막 껐다 키는 거는 귀찮고 이러다 보니까 가뜩이나 단렌즈가 많은 소니에서 정말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보케가 예뻐서 소니의 렌즈들을 선택했는데 이게 밝은 단렌즈다 보니까 shots이 빨라져가지고 전자 선막의 개념이 확실히 안 잡힌 분들 같은 경우는
왜 그렇게 되는지 모르고 보케에 잘린 현상이 있는 상태로 결과물을 촬영했다라는 거죠. 그런 결과물을 볼 때마다 너무 좀 안타까웠어요. 왜냐면 이게 좋은 결과물 얻고 싶어갖고 사셨는데 결국 렌즈의 조리개가 밝은 거, 렌즈가 너무 좋아서 또 생기는 문제였거든요. 그렇다고 모두에게 알파1 마크2를 추천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를 조금 해결하고자 정말 오랫동안 소니에 요청했던 게 셔터 스피드가 2000분의 1초를 넘어가게 되면은 전자선막 셔터가 꺼지는 기능을 추가해달라. 제가 뭔가 소니에 피드백할 일 있을 때마다 항상 포함해서 했었던 내용이에요. 거의 한 10년 이야기한 것 같아요. 근데 소니에서 셔속에 따라 전자선막 끄는 기능을 추가해준 게 아니라 그냥 센서 자체를 완전히 업그레이드 해버렸어요. 그래서 기계식 셔터가 아니라 아예 전자식 셔터 기반으로 사용하기에도 충분히 만족스러운 만큼 발전시켰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자 셔터를 쓰니까 아예 보케 잘림이 발생할 일이 없고, 또 단렌즈 쓰면서 셔속 확보도 그냥 충분히 팍팍 되니까 흔들림 걱정 없지, 보케 예쁘지. 그리고 결과적으로 전자 셔터를 쓰기 때문에 기계식 셔터를 많이 쓰면 결국 이게 중고가가 하락하는데, 얘는 전자식 셔터를 중점으로 쓰면 기계식 셔터가 컷수가 안 올라가기 때문에 당장 이거를 중고로 파실 일이 없지만 언젠가 이거를 기변을 한다라고 했을 때 중고가 방어가 굉장히 유리하다라는 거죠. 그래갖고 알파1 마크2 나오고 막 알파1 판매하시는 분들 보면은 전투형 알파1입니다. 컷수 1000컷 막 이런 거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름다운 보케 표현과 중고가 방어를 하고 싶으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알파7M5하고 알파7R6를 적극 추천합니다. 네 번째는 전자시계 기능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카메라에는 액세서리 다는 걸 좋아하는데 제가 제 몸에 뭐가 붙어있는 거를 좀 못 참아요. 그래서 저는 목걸이, 시계, 반지 이런 거 못 하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촬영할 때 시간을 놓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맨날 스마트폰 옆에다 놓고 시계 보고 하거나, 아니면 스마트폰에 디지털 시계로 해놔갖고 저 옆에다 놓고 이렇게 보고 촬영을 하는데, M5하고 R6는요 뷰파인더 안에 시간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냥 액정으로 이렇게 촬영하다가 시간이 궁금하면 뷰파인더를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우측 하단에 이렇게 시간이 표시되기 때문에 기존의 카메라들은 막 촬영하다가 시간 모르면 메뉴에 들어가서 날짜 시간 들어가가지고 거기에 들어가 있는 시간을 확인했는데 그럼 또 시간이 많이 가잖아요. 근데 M5하고 R6는 그냥 뷰파인더에서 바로 보여지기 때문에 시간을 좀 더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시계를 구입하는 비용을 줄이고 싶다? 그러면 전자시계가 탑재된 알파7M5, 알파7R6를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은 손떨림 보정입니다. 사진과 영상을 하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삼각대, 짐벌 이런 게 필수인 시대가 있었어요. 근데 갈수록 카메라들이 좋아지다 보니까 삼각대도 안 쓰게 되고요, 짐벌도 안 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소니 알파7M5하고 R6에는 우측 손떨림 보정 유닛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손떨림 보정 유닛의 성능이 정말 갈수록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핸드헬드로 장노출 촬영할 때 1, 2초 정도는 그냥 웬만한 분들이 조금만 배우시면 그냥 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손떨림 보정 유닛의 성능도 좋은데 거기다가 전자식 셔터 기반으로 동작을 한다라고 하면은 내부에서 발생하는 진동도 없고 나의 흔들림을 손떨림 보정 유닛이 보정해주기 때문에 아예 삼각대가 없는 상황에서도 촬영할 수 있고, 아니면 정말 약한 삼각대라도 하나 놓잖아요? 그럼 어떻게 찍냐면 삼각대 쓸 때 손떨림 보정 끄라고 하잖아요. 끄지 않고요, 그냥 약한 삼각대라도 손떨림 보정 키고 연사로 전자 셔터로 해가지고 내가 그냥 생으로 들고 있는 것보다 덜 흔들리거든요. 그러니까 고성능의 고가의 삼각대를 쓰는 게 아니라 좀 저렴한 삼각대라도 카메라의 손떨림 보정과 전자 셔터를 활용을 해서 한 5초 정도까지는 그냥 올려놓은 상태에서 연사로 찍으시면은 굉장히 잘 찍힙니다. 근데 그게 삼각대가 아예 없잖아요? 그러면 저는 M5랑 R6로 막 5초, 6초 찍잖아요. 그게 그냥 아무데도 기대지 않고 그 정도 찍거든요. 이걸 어디 기대서 찍고 막 이런 식으로 하면은 여러분도 충분히 핸드헬드 야경 촬영을 만족스럽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건 사진 이야기인 거고, 소니에는 액티브 모드하고 동적 액티브 모드라는 게 있습니다. 동적 액티브 같은 경우는 액티브보다 좀 더 크롭되지만 이 흔들림 보정 성능을 좀 더 극대화시켜주는 건데, 이게 있으면 짐벌이 없어도 웬만큼 그냥 핸드헬드로 촬영이 가능하거든요. 알파7M5하고 알파7R6 모두 동적 액티브 모드까지 지원돼요. 그래서 짐벌이 고민이신 분들, 짐벌은 나에게 주는 짐이자 벌입니다. 무거워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카메라와 렌즈로 촬영하시고요. 여기다가 더 좋은 게 뭐냐면 SAQ, 슬로우 앤 퀵 모드라는 게 있는데, 이게 기존에는 2.5배까지만 이 액티브 모드가 동작을 했었는데 M5하고 R6는요 4배 슬로우 모션까지도 액티브 모드가 동작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핸드헬드로 슬로우 모션 영상을 이렇게 촬영할 때에 2배는 조금 덜 느리거든요. 그래서 4배가 딱 좋아요. 4배를 액티브 모드로 쓰면서 이렇게 찍으면 살살 이렇게 움직여주면은 엄청 감성적인 영상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거기다가 음악 하나만 딱 깔아주면은 쇼츠하고 릴스가 바로 완성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삼각대와 짐벌에 쓰는 비용을 절약해서 M5하고 R6를 구입하시면 비용 절감 효과가 굉장히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지금까지 소니 α7 M5, α7 R6를 사는 게 이득인 이유 5가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압축 HQ 로우의 탑재로 저장 매체를 사는 비용을 절감하고 뷰파인더에 탑재된 시계로 전자시계 사는 비용을 절약하고 우측 손떨림 보정 유닛과 액티브 모드를 활용을 해서 삼각대와 짐벌을 구입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비용 절감 효과가 너무 크고요. 사전 캡처하고 빠른 연사를 쓰면은 메모리의 수명과 우리의 수명을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굉장히 큰 이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자셔터 기반이라 bokeh가 예쁘게 표현되고 컷수로 인하여 중고가가 하락하는 걸 방지해주기 때문에 그냥 빨리 사서 많은 사진과 영상을 남기는 사람이 이득인 거죠. 제가 예전에는 세상에 적층형 카메라와 적층형 카메라가 아닌 카메라가 있다라는 말을 했는데 그만큼 이 센서로 인해서 되고 안 되고가 좀 많은 차이를 보였거든요. 근데 이렇게 기기가 변해가는 걸 따라가려고 하면 예전에는 돈이 엄청 많이 들었는데 M5나 R6가 가격이 굉장히 좋게 나왔기 때문에 좀 더 합리적인 가격으로 변해가는 세상을 빠르게 따라갈 수 있게 된 거죠. 이번 영상에서는 α7 M5하고 α7 R6에 좀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다음 영상에는 α7 M5 그리고 α7 R6에 대해서 좀 더 심층적인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